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데요. 그런데 혹시 에어컨을 틀고 나면 무릎이 더 아프거나 허리가 시큰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관절이 더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김순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주셨어요. 원장님, 저는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데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는 곳에 있으면 다음 날 무릎이 훨씬 더 아파요. 정말 에어컨 때문인 걸까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일까요? 먼저 우리 관절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로 관절액이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관절액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2019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변 온도가 5도 이상 급격히 떨어질 때 관절액의 점도가 약 15%에서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절액이 끈적해진다는 뜻이죠. 끈적해진 관절액은 관절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관절 주변의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관절 주변 조직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방해합니다. 특히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관절염 환자의 경우 이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에어컨 사용과 관절 통증의 관계에서 온도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실내 기압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 역시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압이 1헥토파스칼 떨어질 때마다 관절염 환자의 통증 지수가 평균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외 기압차가 발생하고 이런 미세한 기압 변화도 민감한 관절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70세 박영호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님은 양쪽 무릎의 중등도 관절염이 있으신 분인데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 패턴을 6개월간 기록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간 기록해 보니 확실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맞고 잠을 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정도가 평소보다 확실히 심했어요. 반대로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선풍기만 사용한 날에는 통증이 덜했고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더위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이 관절 건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입니다. 실외 온도와의 차이를 5도에서 7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관절에 가장 부담이 적어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관절에 가장 큰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외 온도차가 10도 이상 날 때 관절염 환자의 응급실 방문율이 약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원함을 추구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에어컨 바람이 관절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어깨, 목과 같이 관절염이 흔한 부위에 찬바람이 직접 닿으면 근육 경직과 혈관 수축이 더욱 심해집니다. 바람의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가능하다면 관절 부위를 얇은 담요나 긴 바지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이 역시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인데 너무 건조하면 관절 주변 조직이 경직되기 쉬워요.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으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관절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간단한 침상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하고 발목을 돌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에어컨으로 인해 관절이 뻣뻣해졌다면 따뜻한 찜질팩이나 온수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관절에 염증이 있는 급성기에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성 관절염의 경우 아침에는 온찜질로 경직을 풀어주고 활동 후 관절이 부어 있다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건조는 우리 몸의 수분도 빼앗아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액의 생성과 순환에 도움이 되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들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 강황, 체리,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은 자연스러운 항염 작용을 해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더운 여름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보통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고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수온이 28도에서 30도 정도로 유지되는 곳에서 하는 수중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다만 수영장에서 나올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따뜻한 옷을 입고 충분히 몸을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긴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운동 강도도 조절해야 합니다. 시원한 실내에서는 체감 온도 때문에 자신의 운동 강도를 과소평가하기 쉬워요. 심박수나 호흡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뉘는데 각각 에어컨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에어컨으로 인한 온도 하락은 이런 아침 경직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58세 이정미님의 경험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는데 에어컨을 켜고 잔 다음 날에는 정말 로봇같이 움직여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취침 전 가벼운 다리 마사지나 따뜻한 족욕이 도움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45세 최영미님은 비가 오기 전이나 에어컨을 오래 틀어서 실내가 건조해지면 손가락 관절이 더 아프고 아침에 손가락이 붓는 증상도 심해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내 습도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항염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의 여름철 생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를 7도 이내로 유지할 것, 에어컨 바람이 관절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지속할 것, 관절 부위 보온에 신경 쓸 것,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에어컨 외에도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온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아서 관절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선풍기 바람도 직접 관절 부위에 오래 닿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전 기능을 활용하거나 간접적으로 바람을 받는 것이 좋아요.
국소적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냉방 용품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손목, 발목 같은 맥박이 뛰는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관절 통증에는 심리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어컨을 틀면 관절이 아플 것이다라는 선입견 자체가 실제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를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물론 온도 변화가 관절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감은 통증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어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일시적인 문제이지만 관절 건강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름철 적절한 관절 관리가 가을, 겨울철 관절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여름철에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해두면 추운 계절에 관절 통증이 덜해져요.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철에 익힌 온도 관리 습관이 봄철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근 관절염과 기후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상 조건과 관절 통증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 온도보다도 습도와 기압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에어컨 사용 시 단순히 온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습도와 기압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절염 환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고 어떤 분은 습도 변화에 더 민감해요.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간단한 통증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날씨, 실내 온도, 에어컨 사용 시간, 통증 정도 등을 기록하면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67세 한명숙님은 3개월간 일기를 쓰고 나니 제게는 습도 변화가 온도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가습기 사용에 더 신경 쓰니까 관절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은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를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아요. 때로는 여름철에만 임시로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사용하거나 물리치료 횟수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관절염의 관계는 단순히 쓰면 안 된다 또는 괜찮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당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온도 유지, 직접적인 바람 노출 피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습도,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개인별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시원함과 관절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